언젠가부터 열리지에 이상한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도와줘, 제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병. 사랑과 행복. 지금 바타르는 물을 뺏기 위해 열리지를 침략하고 있어. 나로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어. 열리지를 침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만약 열리지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 테니까.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지? 이걸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로군. 아이 공주! 처리해. 눈물을 거두고 힘을 내 용기를 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시작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삶과 마주할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9월 21일 극장에서 만나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21의 남선우 기자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무척 아끼게 될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를 더한 두 배우님과 함께해요. 9월 21일 개봉하는 프린세스 아야의 두 배우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위터 블루룸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프린세스 아야에서 아야 역을 맡은 백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으로 몇 개월 전에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백아연 씨와 프린세스 아야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바리왕자 역할을 맡은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시작과 함께 4,700여 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아연 배우님은 방금 인사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블루룸 처음 오셨다고요? 네, 처음이라서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네. 시작 전부터 티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또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오늘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 전부터 진영 배우님이 본인만 믿으라고 하셨어요. 5월 달에 갓세븐 멤버분들과 블루룸 다녀가셨다고요? 5월 달이었어요? 네네. 더 오래된 느낌인데 네, 맞아요. 저희가 갓세븐으로서 종종 많이 이렇게 고맙게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여러 있었어서 올해 5월에 갓세븐 앨범 통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또 멤버들 없이 이렇게 또 우리 백아연 씨와 기자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우로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백아연과 박진영, 또 박진영과 백아연 접점이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꽤 많은 두 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린세스 아야라는 한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되셨어요. 팬분들은 이미 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작품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프린세스 아야의 그 제목, 네. 아야 공주를 연기하신 아연 배우님께서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물로 변신하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아야 공주와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려는 바리 왕자의 모험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맞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수식어가 또 네. 붙어있는 애니메이션 네. 영화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의 풀스크린 X 영화이고 판타지가 또 함께 있는 네. 영화라고 들었어요. 이런 문구가 또 인상적인데 진영 배우님께서도 혹시 풀스크린 X로 영화 보셨을까요? 극장에서? 네, 오늘 저희가 오전 10시 네. 같이 모여서 기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상영회를 했고요. 그때 저도 이제 백아연 씨도 그렇고 스크린X로 처음 봤는데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무대를 보는 느낌이 날 수도 네. 있다고. 근데 저희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기 이렇게 스크린X가 옆으로까지 퍼지니까 네, 삼면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되게 무대 보는 느낌도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케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네네.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프린세스 아야가 좀 세계관이 좀 있는 영화다 보니까 스크린X로 보실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막도 나오고 네네. 그 자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크린X로 볼 때 더 그게 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스크린 X로 경험할 때 또 온전하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저도 극장에서 꼭 스크린 X로 경험해보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 프린세스 아야의 목소리를 책임진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프린세스 아야 미리 듣기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빠밤. 빠밤. 역시 전문가답게 효과음까지 역시.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또 되게 옛날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할 때까지만 좀 했는데 옛날 스타일일 수 있어서. 네, 그래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목소리로 영화의 캐릭터 소개는 물론 또 녹음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께 잠시 목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 잠깐 연기도 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두 분이 어떻게 아야 공주와 바리 왕자로 캐스팅 되었는지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아연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3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감독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뮤지컬도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노래와 연기가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공주와 왕자의 이미지를 많이 담을 수 있었으면 네네네. 좋겠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저희 둘로 결정을 딱 하시고 나서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정말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의를 주시고 나서 저희도 거의 바로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뭔가 모든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제 기억에서는 백아연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으셨고 네.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는 노래를 해야 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었을 땐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맞나? 왜냐면 노래도 자신도 없고 또 뮤지컬 음악이다 보니까 기존에 안 했던 음악이기도 네. 하고 또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이제 백아연 씨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누나 믿고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백아연 씨 믿고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했었고 네. 네, 근데 제가 했던 거에 비해 감독님의 능력으로 몇 배는 잘하게 맞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역시 감독님 이러면서 감독님의 힘. 두 분이 또 이전 회사 동료시기도 했잖아요. 네. 방금 진영 배우님은 백아연 배우님이 나오시니까 믿고 결정했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연 배우님도 진영 배우와 함께하게 되셨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래서 뭐요? 더 얘기해 보세요. 너무 다행이라고 네, 생각했고 네네. 그리고 다른 배우님과 함께 했으면 좀 더 목소리만 연기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연기가 처음이라서 네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진영 씨랑 같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로 평소 말투처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네. 더빙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사실. 네네. 그 전에 조금씩을 만나더라도 어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녹음에 딱 들어왔을 때 낯을 없앤다는 그 작업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순식간에 작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녹음하시는 게 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서로의 믿음도 있었고 네. 또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임하셨던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해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프린세스 아야가 어떻게 보면 목소리 연기, 성우로서의 데뷔작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도 되시고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만으로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아연 배우님께서는 겨울왕국 그리고 라푼젤의 성우이신 또 목소리를 또 참고하셨다고, 박지훈 성우님 목소리 네. 참고하셨다고요? 제가 평소에 박지훈 성우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디즈니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둘이 합쳐진 캐릭터가 겨울왕국에는 안나 캐릭터가 음. 있었고 그리고 라푼젤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두 영화 다 보기는 오리지널 자막으로 보긴 했지만 네. 이번 프린세스 아이를 준비하면서 박지훈 성우님이 하셨던 거를 토대로 뭔가 목소리의 그런 분위기나 씩씩함이나 당당함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 보려고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라푼젤과 겨울왕국 안나의 네. 목소리로 네. 참고를 하셔서 네. 아야를 또 만들어 네. 보셨군요. 네. 되게 완성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오늘 또 봤는데 아침에 네. 진짜 잘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많이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너무 좀. 진영 배우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연기를 많이 해오셨지만 또 목소리만으로 표현하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 생각도 깊게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빨리 그냥 하고 싶다 해서 결정을 네. 하고 난 후에 후회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거를 포인트를 잡고 캐릭터를 만들다기보다는 네.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딕션에 좀 열심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감독님 디렉션 받으면서 네. 또 저희가 또 어디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감독님이 녹음 부스에 직접 들어오셔서 저희 디렉션을 해주셔서 네. 제가 생각했던 저보다 더 배가 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완성도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하나 했어서 아, 네네.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좀 항상 많이 들었어서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분명 저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 나왔지만 그래 성우분들의 또 능력은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따라갈 수는 네. 없구나. 최근에 그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진영 배우님 답변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그 감독님께서 두 분 녹음하실 때 직접 그 부스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땀 흘리면서 연출하셨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실에서의 에피소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녹음은 각각 서로 다 따로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먼저 했었나요? 상관없죠? 네. 네. 근데 저희는 가수로서 녹음을 할 때는 항상 밖에서 부스 밖에서 디렉션을 주시기 때문에 네. 같이 들어와 계시는 게 처음에는 긴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네. 왜냐면 바로 옆에 계시는데 혹시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의 막 사우나 온 것처럼 엄청 땀도 많이 흘리고 이랬는데 부담이 많이 되셨군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장면 중에 뛰는 장면이나 전쟁을 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몸을 쓰면 쓸수록 더 호흡 같은 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걸 만약에 감독님이 안 계셨으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량이 좀 많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야가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호흡 소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애니메이션은. 네. 그래서 그냥 말만 또박또박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감독님이 바로 옆에서 디렉션을 주시니까 네. 크게 무리 없이 녹음이 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처음에 감독님이 부스 안으로 들어오실 때 네. 사실 왜 들어오고 나도 왜 들어오세요 감독님?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왜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이따가 나가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음. 왜 들어오신지 알겠다라는 거를 한 너무 느껴졌어요.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느꼈죠. 어떤 다른 것 점에서 같아요. 느끼셨어요? 어떻게 보면 부스 안에 밖에와 안은 기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껐다가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딱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으시고 옆에서 바로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랄까 현장감도 더 사는 것 같고 좀 더
호흡이 끊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고 맞아요. 디렉션 듣고 하고의 이 중간 호흡이 끊기지가 않아서 집중이 하고 잘 되셨군요. 바로 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호흡을 바로 끌고 다음 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팬분들께서는 방금 이야기해주신 이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더 몰입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프린세스 아야가 또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잖아요. 노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노래는 어떤 분위기일지 아야 공주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노래만 보자면 아야가 혼자서 꿋꿋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바리 왕자를 만나면서 조금 미묘한 감정선이 생기고 혼자 불렀던 노래를 나중에는 둘이서 완성시키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감정선이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정말 노래가 너무 이런 걸 보고 조화롭다고 하나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아야와 바리의 감정선을 느끼면서 하시면 네. 노래가 특별히 튀지 않고 아 이래서 이 노래가 나왔구나라는 납득이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사를 따라가는 노랫말, 네. 또 그 노래 분위기가 네.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바리 왕자님의 노래는 또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나요? 바리 왕자는 개인곡보다는 네. 이렇게 아야와 함께 있을 때 음. 노래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아마도 바리 왕자의 신념도 있지만 바리 왕자에게는 신념만큼 정말 중요한 아야에 대한 사랑이 좀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화음을 좀 많이 넣는다던가 서로 입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 같이 부른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백아연 씨가 또 노래를 워낙 잘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는 그냥 묻어가면 되겠거든요 하면서 부담을 좀 덜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다행이었어요. 부담을 가지고 했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부담 덜 가지고 하면 되겠거니 하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진영 배우님의 칭찬이 계속 네. 이어져서 아연 배우님이 손살에 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잦아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칭찬 러쉬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성강 감독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래와 연기의 감정선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두 배우가 이를 너무나 잘 소화해 주셔서 많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점이 또 두 분을 캐스팅한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프린세스 아야 녹음하시면서 특히 좀 마음에 들었던 원픽 넘버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이 노래 부를 때 몰입이 잘 됐다 싶거나 아니면 관객분들께서 이 노래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 있다면요? 같이 픽했던 곡이 있어요. 네, 한 정말요? 곡이 있어요. 뭘까요? You Can Be Loved라는 노래인데 예고편에도 잠깐 나왔었던 저희의 메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원래는 이런 건 스포해도 되나요? 스포하면 안 됩니다. 돌려서 스포는 말씀해 안 됩니다, 백아연 씨. 이거 원래 외롭게 불렀었는데 네. 이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감정을 담고 있어서 이 정도면 스포 아닌가요? 네, 이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시고 아, 말씀하세요. 이제 네네. 컨펌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컨펌을 받고 컨펌 됐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의도치 않게 스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된 모습의 또 다른 느낌의 You Can Be Loved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의 결이 초반에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음악들이 있었다면 그 노래가 나올 때쯤은 두 사람의 감정과 호흡이 좀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맞아요. 나오던 노래다 보니까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희망찬 노래라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네. 방금 조금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You Can Be Loved라는 곡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속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비틀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수 백아연의 노래 중에 또 갓세븐의 노래 중에 이 곡은 참 프린세스 아야랑 잘 어울린다. 프린세스 아야에 수록됐어도 참 어울렸겠다 싶은 곡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곡 제목과 함께 또 노래를 이유도 프린세스 아야. 설명해 주시면. 하드캐리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드캐리 하는 거지. 연관성이 없지 하드캐리 않아요. 해주는 거죠. 뭐든 갖다 넣으려면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드캐리 해주는. 두 분 혹시 정하셨을까요?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아연 배우님은 저는 정했다고 하셨어요. 되게 판타지에 빠르네. 잘 어울리는 노래가 딱 한 곡에 있기 때문에. 뭔가요? 저는 마법소녀라는 곡을 정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아야가 동물로 변신하는 저주를 안고 태어났지만 또 그걸 어떻게 쓸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마법 같은 능력이 네, 되기도 그것도 하니까요. 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소녀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배가연의 마법소녀 프린세스 아야와 잘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금 약간 라디오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영 배우님도 준비되셨어요? 저 준비됐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갓세븐 노래 중에 You Are라는 곡이 있어요. You Are. You are. 그 노래가 이제 저희 멤버 리더 JB가 만든 곡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찬란한 노래거든요. It's a beautiful sky. 맞아. 이런 노래인데 좀 무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야와 You Can Be Loved 같이 이렇게 감정이 고조됐을 때 희망차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나. 누나가 그런 것 같아. 설명을 오래 해줘서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프린세스 아야에서는 You Can Be Loved라는 네. 곡, 그리고 배가연의 마법소녀, 갓세븐의 You Are 이렇게 세 곡을 같이 들으면 프린세스 아야가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배가연, 갓세븐 진영 씨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목소리 연기한 배우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부터 진정한 프린세스 아야 미리 듣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빠밤. 빠밤. 네, 또 효과음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빨리 못했네. 네, 아야 공주와 바리 왕자의 목소리로 인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려는 건데요. 아야 공주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연 배우님 목소리 준비되셨나요? 안녕. 나는 열리지에서 온 아야 공주야. 나에게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 안녕. 난 바타르의 바리 왕자야. 나는 평화를 수호하고 싶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왕자님. 두 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몰입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또 다시 만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야 공주. 뭐죠? 발양자. 두 분 순간 몰입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사를 좀 더 길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또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예고편에서 대사를 뽑아왔습니다. 일명 미리 듣는 명대사 코너인데요. 아야와 바리가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나온 애틋한 대사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라고 아야가 말하면 바리가 약속할게라고 말합니다. 네, 공주와 왕자의 애틋한 대화인데요.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라이브로 미리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표정 연기까지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으실 것 같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서 하죠. 그렇죠. 카메라 서로 서로를 보지 보면, 말아요. 서로 보지 말아요. 두 분 충분히 준비되셨으면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걸까요? 저는 이제 아야가 가면 가는. 네, 알겠습니다. 바리는 아야가 가면 갑니다. 해볼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잘했다. 박수 칠까요? 잘했다. 박수를 한번 치고 장면에서 어머. 매니저랑 같이 봤었는데 어머. 약속해줘 딱 나오는 순간 매니저가 이제 웃음을 숨기질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우참 챌린지를 하셨다고. 네. 두 분 녹음실에서도 이렇게 호흡이 좀 잘 맞으셨나요? 서로 따로 녹음을 해서 달랐겠지만 목소리를 이미 녹음된 목소리 위에 얹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 진영 씨의 목소리도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느끼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약속할게라는 그런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왕자가 내뱉는 대사라든지 그런 거를
두 헤드셋으로 딱 들었을 때 와, 왕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세요? 제 칭찬이 너무 부끄러우신가요? 진영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일단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워낙 너무 잘해둬서 누나가 그 녹음 자체를 워낙 잘해놔서 네. 사실 저는 그냥 듣고 대답만 하면 될 정도로 완성도가 너무 높았어서 네. 일단 너무 편했었고 할 때 그냥 나만 잘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명대사까지 두 분이 직접 들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린세스 아야 미리 보기 토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효과음 넣어주시겠어요? 빠밤. 저주입니다. 저주. 네. 영화의 시작과 함께 아야가 어떤 저주를 가졌는지 소개가 되잖아요. 그 네. 어떤 저주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물로 변하게 되는 저주를 안고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야가 되게 다양한 동물로 변하잖아요. 네. 어떤 동물들이 있죠? 일단 새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죠? 고양이. 고양이도 있고 네. 맹수, 호랑이, 표범 같은. 네. 호범 같은 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또 스포일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펌을 받아야 돼가지고 저한테 지금 다 네, 말씀. 즉석에서 컨펌이 잘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야에게는 다양한 동물로 변하게 네. 되는 저주가 있는데요. 이 저주가 어떤 때에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약점이 되기도 네. 해서 영화가 좀 더 재밌게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두 분께는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동물로 변하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가 이 질문도 받았었는데 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자유를 너무 갈망해가지고 네. 저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아야가 또 새가 되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음. 그래서 새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새가 되고 아야와 싶습니다. 아연의 또 평행 이론이 네. 하나 생겨났습니다.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그런가 봐요. 진영 배우님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길고양이 저기 나오는 저 고양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고양이들 보면 놀이터에 음. 정말 태평하게 이렇게 누워 있고 어슬렁어슬렁 걷고 그런 모습이 참 편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친구. 분명 뭐 길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겠지만 좀 가볍게 대답을 해보자면 네. 정말 저 친구 참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동물들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셔서 네. 더 재밌네요. 새도 그렇고 또 고양이가 영화 속에서 굉장한 활약을 또 보여주죠. 맞아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프린세스 아야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고양이랑 사랑에 빠지실 연기를 수도 너무 있을 것 잘했어요. 같아요. 고양이가. 두 분이 또 처음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 동물들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분들도 네. 굉장히 활약을 또 해주셨다고요. 정말 사실은 동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 성우분들이 해주셨던 거에 제가 다시 녹음을 해야 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네, 또 목소리가 이어져야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성우님들처럼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정말 동물들 목소리만 들으시면 이게 사람이 내는 목소리인가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 현실감 있게 해주셔서 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또 프린세스 아야를 판타지 뮤지컬 네.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빠밤.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 하고 해야 되나. 진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결혼인데요. 아야와 바리가 결혼을 하면서 만남을
시작하잖아요. 네. 첫 만남부터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결혼 당일날 처음 만나는 거죠. 마치 옛날 옛적에 우리 선조들처럼 네. 아야와 바리가 그런 상황에 네. 놓이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벌어진다면 결혼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야는 사실 이날 새가 돼서 좀 날기도 하잖아요. 네.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얼굴을 처음 본 받아들일 거죠. 것인가. 바리와 아야처럼. 바리아와 아야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아, 어쩔 수 그러면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결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 왜냐면 사실 결혼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결심이고 다짐이다 보니까 결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야한테는. 네. 네. 그래서 아야도 그렇게 용기 있게 다른 나라로 간 거네요. 네, 네. 간 거네요. 네, 네. 본인이 나서서. 바리 왕자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뭐 가족을 지키려면 해야겠죠. 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못 보는 사람이랑 결혼은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들어가 보자면 진짜 전쟁 때문에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정략 결혼은 뭐 아무것도 하고 안 나중에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느쯤 헤어질까? 언제 이혼할까? 아, 이혼까지 다 준비가 되면. 정략 이혼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점에 하면 우리가 전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설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네. 지금 너 듣는 현실적이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 어떤 이야기인 거지? 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조금 정리해서 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바리 왕자와 아야 공주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를 바리 왕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야 공주가 공주로 있는 그 열리지라는 나라가 있고요. 네, 이제 바리 왕자가 왕자로 있는 바타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열리지는 힘이 좀 없는 나라라서 이렇게 바타르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불바다가 되는 좀 작은 나라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서 원래 동생들이 가는 건데 이제 아야 공주가 대신 바리 왕자에게 오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야 공주의 또 용기가 바타르 왕국으로 발걸음을 이끈 것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거든요. 빠밤. 빠밤. 이번에는 빨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평화예요. 평화. 네. 피스네요. 네, 아야와 바리가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함께 수호하고 싶어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발견하고 또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야와 바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또 프린세스 아야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요즘 두 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평화롭다고 느끼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요즘 일이 없는 날 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음. 정말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씻고 딱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일 늦잠 자도 되는 그런 날. 이게 피스인가? 근데 저도 되게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케줄 끝나고 탁 씻고 침대에 누워서 놀 수 있을 때까지 놀고 다음날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수 있고 자다가 좀 찌뿌둥하면 다시 일어났다가 또 자다가 약간 그런 길고양이의 태평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평화가 우리 아야와 바리에게는 참 찾아오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되게 고단한 과정을 네. 거쳐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 평화가 어떻게 찾아올지는 여러분이 극장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좀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둘의 사이가 점점 평화로워지는 게 먼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면
장면들은 또 어떻게 녹음하셨는지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약간 서로를 경계했다가 점점 친해지고 또 사랑하게 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요? 일단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아야의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마냥 갑옷 안에 숨고 지내는 바리 왕자가 되게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또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둘의 사랑이 싹트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감정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네. 녹음에 임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진영 배우님은요? 바리 왕자는 사실 정략 결혼을 시작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바리 왕자도 평화를 위해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것이 결혼이다 보니까 그냥 아야에 대한 바리와 아야가 계속 섞여요. 가끔은 바야가 아야. 되고 바리가 되거나 가끔 이렇게 돼요. 네. 바리 왕자는 항상 바리. 아야 공주에 대해서 미안함을 항상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안함에 대해서 항상 속죄하고 싶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네.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 대본에 정말 차례대로 잘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냥 한 씬 한 씬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그 감정 선들이 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네. 대본에만 집중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그 감정을 목소리로 그려냈을지는 또 극장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블루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블루룸 시청자분들은 언제나 캡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여러분의 싱크로율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 네, 화면에 저희가 프린세스 아야 스틸컷을 띄울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틸과 가장 닮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표정.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 프린세스 아연부터 만나볼까요? 스틸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이구나. 머리가 또 두 갈래로 나와 있어서 두 갈래로 나와 있고요. 머리카락이 바람 때문에 절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맞지. 이것까지 살린다고? 바람 질 때까지. 눈을 크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아, 네. 됐나요? 아, 네. 좋습니다. 캡처 해주셨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네. 두고 보자 바리 왕자. 화면에서 아야가 나왔었죠? 튀어나왔나요? 잘못 봤나요?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난 믿으라 그랬잖아.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바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리 왕자 스틸 삽입해 주시겠어요? 오. 옆모습을 좀 심각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 잘 못하는 표정이다. 네, 저는 잘 심각한 못하는 표정이다. 옆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저 같아요. 심각한 거 잘 못해요. 각도부터 한번 만들어 주시죠. 여기. 네네. 응. 좋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그래서 섭정이 바라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그지? 하나, 둘, 셋. 아, 똑같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바리 왕자. 바리 왕자도 방금 공주. 튀어나왔나요? 포토타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두 분이 연출을 해주셨어요. 아,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다음이 오는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다음 코너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바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두 분이 답해 주실 시간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블루룸 공지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프린세스 아야 그리고 두 분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첫 질문부터 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또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소개가 되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혹시 라라랜드 같은 뮤지컬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라라랜드 같은 뮤지컬 영화에 관심을 안 가지기 쉽지 쉽지 않죠.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고 물랑 루즈나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라라랜드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연 배우님도 혹시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뭐 뮤지컬 영화? 일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디즈니에 나오는 뮤지컬 애니메이션들은 다 정말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라라랜드는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음악을 먼저 다 듣고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많이 들어서 그런 이후에 영화를 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드윅도 좋아요. 헤드윅. 헤드윅. 너무 영화, 좋았죠. 영화 너무 헤드윅. 라라랜드, 네. 헤드윅 그리고 디즈니의 또 다양한 네. 뮤지컬 영화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프린세스 아이아 녹음을 마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분 자랑스러웠던, 뿌듯했던 기억을 좀 꺼내 주실 수 있을까요? 뿌듯했던? 뭔가 누군가에 대한 네. 그런 시선과 리액션이 아닌 네네. 그 입을 제대로 맞췄을 때 그 쾌감이 좀 희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애니메이션이 먼저 작업이 됐었어요. 네, 그쵸. 그 방식이 뭐 녹음을 먼저 했을 네네. 때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먼저 만들어질 때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애니메이션이 먼저 만들어져서 네네. 뭐랄까 그 입이 움직이는 거에 내 목소리가 딱 맞았을 때 네. 그때 뭔가 이번에 좀 괜찮게 한 것 같아. 그런 쾌감이 맞아, 있군요. 맞아. 네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아연 배우님도 굉장히 공감하시나 봐요.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는 더빙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화면을 보면서 다른 성우분들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화면 보고 그 화면을 외우고 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잘 맞아서 한 번에 오케이가 났을 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제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보겠어 하는 기분도 들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건 녹음 부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짜릿함이겠네요. 맞아요. 네. 다음 질문이 왠지 이 답변과 조금 이어질 것도 같거든요.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야와 바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 아야가 네네. 정말 뛰는 장면이 많아요. 정말 뛰는 장면이 많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제가 평생을 다 뛰어도 아야만큼은 못 뛸 거예요. 정말. 네네. 근데 그런 마라톤 장면이 선수죠.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뛰는데 제가 뛰는 장면을 평소에도 잘 뛰질 않으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독님이 안 계셨으면 그냥 헥헥대다가만 끝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과 함께해서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조금 어려우셨어요?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대사나 그거는 이제 텍스트로 적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뛰거나 어떤 뭐 싸우거나 할 때 호흡거나 할 때 호흡들이 되게 단조롭기만 하면은 이제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호흡의 다양성을 표현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점프할 때도 그 강도에 따라 맞아, 달라야 맞아. 되고 넘어질 때도 그렇고 잘한다. 지금 달리기, 점프, 또 넘어지기도 네.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프린세스 아야가 굉장히 모험이 넘치고 맞아요. 싸우는 장면도 네, 많고 하다는 네. 거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변신하는 소리도 냈어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대사가 아닌 모든 게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변신하는 소리는 또 어떻게 나죠? 변신하는 소리는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동물로의 변신을 네, 말씀하신 그 거죠? 조금씩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며 놀라는 연기를 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동물의 종류에 따라 또 힘들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그 동물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안 시키겠습니다. 이제 또 동문이 한번 더 그럼 보겠습니다. 그치 언제 흉내내 보겠냐고. 맞아요. 우리가 목소리 연기라고 하면은 그 대사 말하는 것만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대사 밖에 모든 지문까지도 사실 네. 배우분들이 다 표현을 해주시는 네. 거라서 이 점까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도 캐릭터를 더빙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이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새로운 재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답해 볼까요? 좀 재밌었던 부분? 이 점은 내가 더빙해보길 잘했다 싶었던 부분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말을 막 세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아야가 정말 당차게 막 바리 왕자에게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조금 속이 시원하다고 할까요? 한 번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한테 네네네. 얘기를 해본 적이 네. 별로 없기 속에 항상 때문에 숨겨왔던 화를 네. 한번. 이제 내가 아야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경험은 아니에요. 아야가 또 굉장히 당찬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지르면서 약간 배가연 배우도 쾌감을 네, 느끼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박진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입 맞추는 거 아까 네네, 얘기했던 네. 게 좀 새로운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장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섭정이라고 네, 네. 저희 삼촌과 대화하는 네. 씬들이 있어요. 네. 이제 스포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무시무시한 캐릭터가 한 분 계시죠. 네. 네. 그분과의 이제 약간 어떤, 대립하는. 네, 대립하는 장면 때 호흡이 굉장히 가쁘면서 와다다다 해야 되는 그거를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 네. 굉장히 까다로운 너무 좋아. 장면이었을 텐데. 감격. 지금도 울컥 너무 감격스러우시죠? 뭐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 골고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또 영화에서 구현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아연 배우님과 진영 배우님 두 분 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아연 배우가 보는 진영 배우와 바리 왕자의 비슷한 점 그리고 진영 배우가 보는 아연 배우와 아야 공주의 비슷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헷갈리시죠? 이름이? 아연, 아야, 아야, 바리, 진영. 네. 다리 진영. 네, 어떤 질문인지는 대충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어떤 분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외모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쌍꺼풀이 없지만 이렇게 큰 눈. 그게 정말 닮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와 얼굴이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왕자님 그 자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그 바리 왕자와 네. 진영 배우가 생김새가 조금 닮았고 네. 그 목소리와 신뢰를 주는 외모가 또 통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영 배우님도 답변이 좀 준비되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뭐 외모와 이런 외적인 부분들도 닮았지만 저는 좀 성격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좀 당찬 부분이 네. 사실 제가 친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어요. 네. 왜냐면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네, 네, 거니까.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그 부분들이 좀 아야랑 비슷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뭐랄까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런 정의로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백아연 씨가 좀 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떠나서 좀 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굉장히 당당하고 또 때묻지 않게 정의로움을 가진 캐릭터가 아연 배우와 아야 공주의 통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날개도 있으셨었는데 네. 떼고 오셨나 봐요. 진짜. 네, 진짜. 급기야 뒤를 도셨어요. 어디 있었었는데. 근데
근데 저희 듣다 보니까 아까 친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점이라고 하셨어요. 네. 두 분이 어떻게 친해지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약간 어색한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점점 가까워지신 것 같거든요. 두 분 기억이 나세요? 저희가 같은 회사였었다 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오다 가다 하면서 인사. 또 저희 멤버들과 또 이제 그때 같이 계셨었던 네. 또 다른 솔로 가수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연습실 중간에 맞아, 맞아. 막 같이 모여서 수다를 막 떠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친해지면서 아연 씨와도 좀 친해졌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3년 전이지만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네. 며칠을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더 친밀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저런 오히려 얘기 작품 이후에 더 많이 네, 친해지고 네.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영화 속에서는 또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두 배우 사이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만들어갔나요? 서로가 생각하는 케미 점수는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왔어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케미 점수? 현장에서는 네, 케미라고 할 게 없을 게 이제 따로 녹음을 해서 그렇죠. 잘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영화를 봤을 때는 저는 한 100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오. 100점 네. 받았는데. 네, 되게 바리와 아야의 케미가 괜찮더라고요. 네네.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희가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보고 나니까 둘의 목소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또 영화 속에서 둘의 네. 목소리가 잘 익어갔고 네, 네. 또 보니까 노래는 또 같이 녹음하신 적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는 그때는 좀 기억이 나세요? 그때 이제 저는 솔로곡을 다 녹음을 네,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듀엣을. 듀엣을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녹음실 안에서 누구랑 같이 녹음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또 솔로 가수로 오래 네, 활동을 네.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을 나눌 수 있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그리고 눈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음. 왕자님 덕분에 좋은 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멤버 아닌 이제 이성분과 같이 듀엣을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오. 그런데 녹음실에 또 같이 녹음을 했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어렵네. 네. 프린세스, 아까 얘기했던 네, 네. 것처럼 노래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프린세스 아야 덕분에 두 분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셨네요. 맞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지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야와 바리 말고 언젠가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요? 하고 또 물어봐 주셨거든요. 언젠가 더빙으로요? 네, 더빙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두 분? 저는 제가 조금 차분하다고 하면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완전 발랄하고 쾌활하고 네. 여기서 MBTI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셔도 이의 되죠. 이의 네. 성향을 가진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외향적인 캐릭터. 네, 네. 진영 배우님은요? 아, 눈이 괜찮으세요? 쳐다보셔서 당황하셨나요? 살짝 당황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잘못한 줄 알고. 아닙니다. 네. 저는 네네. 토이스토리에 네. 이렇게 버즈나 네네. 우디? 우디 우디?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 라이언 킹이나 토이스토리나 저희가 어릴 때 너무 클래식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냥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사실 토이스토리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많지만 저한테는 애니메이션의 대명사라고 하면 저에게는 이제 토이스토리여서 우디나 버즈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캐릭터를. 네, 그쪽도 약간 쾌활함이 살아있는 그죠. 캐릭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언젠가 연기해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꼽아주셨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진영 씨 팬분께서 요청을 해오셨어요. 스마트폰에 바리왕자 그립톡 붙이고 있잖아요. 본인 캐릭터를 붙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그 바리왕자와 같이 거울 셀카 찍고 SNS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번에 블루룸 나와서 트위터 계정도 만들었는데 트위터에도 꼭 사진 부탁드려요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뭐 팬분이 원하면 해야죠. 아, 네. 그러면 혹시 뭐 사주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직접 원하시는 팬분이 올려주신 거예요. 장난. 네. 네, 팬분이 원하시면 네. 제가 끝나고 열심히 찍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 그립톡은 근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팬분께서? 그 바리왕자의 바리왕자와 아야 얼굴이 공주 있어요. 아, 네. 뒤에 딱 붙이는 거. 네. 프린세스 아야 굿즈가 네.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음님께서는 영화를 보셨나 봐요. 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방금 시사회 보고 왔어요. 다른 것보다도 두 분이 부르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그 가사를 혹시 가사가 약간 가물가물하시죠? 짧게라도 괜찮죠? 정말 짧게라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까지만 할까요? 새로운 삶과 마주할 시간. 네. 첫 어떻게 가사를 뭐라고요?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네, 좀 긴장해가지고. 네. 시작.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삶과 마주할 시간. 네, 저희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준비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고개를 푹 숙이세요. 그러세요? 그새 그 짧은 걸 못 외워가지고. 대사 잘 있습니다. 외우시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고. 이웃님께서 오늘 영화를 보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더 또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노래까지 또 하고 나니까 금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한 우와, 시간이 벌써 갔는데요. 네. 많이 놀라셨나요? 너무 빨리 갔어요. 네. 빠밤. 빠밤 해야 되죠. 오늘 이야기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프린세스 아야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자 풀 스크린 넥스로 경험하실 수 있는 프린세스 아야는 9월 21일에 네. 개봉합니다. 네, 두 분 오늘 1시간 동안 블루룸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야 공주님부터. 일단 아야 공주로서 오늘 트위터 블루룸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두 전문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하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린세스 아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기대 않으시고 저희 영화 또 2차, 3차 관람 많이 해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오늘 블루룸 전문가이자 효과음으로 또 활약해주신 진영 배우님 소감도 들어볼까요? 그 개그 콘서트 생활의 달인. 효과음의 달인. 네. 일단 저만 믿고 하라고 했는데 워낙 그냥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잘해줘서 맞아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던 것 같고요. 네, 누나가 배가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너무 재밌는 영화거든요. 보시면서 뭐 2, 3회차가 아닌 10회차 보셔도 그만큼 또 새로운 게 더 보일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너무 좋은 영화예요. 네,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블루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까지. 네, 역시. 진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영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앞으로도 시네21과 트위터가 함께하는 블루룸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짜 최종으로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하고 외치면 앞에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언젠가부터 열리지에 이상한 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도와줘, 제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병. 지금 바타르는 물을 뺏기 위해 열리지를 침략하고 있어. 나로선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어. 열리지를 침략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만약 열리지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 테니까.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지? 이걸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로군. 아이 공주! 처리해. 눈물을 거두고 힘을 내 용기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시작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삶과 마주할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 믿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9월 21일 극장에서 만나요.